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먼저 진행할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문석이라고 하고요. 바로 안녕하세요의 감독님인 최봉주 감독님하고 주연 배우신 김환희 배우님 앞으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 말씀. 앉혀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를 연출한 차봉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안녕하세요에서 수미 역할로 나오게 된 김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중에는 안녕하세요가 올해가 아니라 2년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OTT에서 거의 모든 OTT에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또 보실 기회가 있어서 아마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보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 저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뭔가 영화를 보시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이따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작진이 미리 개봉 때 만들어둔 손수건이 있거든요. 그 손수건을 나눠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에 대해서 이제 보시지 못했을 분이 이제 많을 테니까 감독님께서 어떤 영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는요. 어떻게 말씀해 드릴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되게 어둡고 되게 슬프고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좀 환한 영화이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거를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환하게 좀 더 우리가 또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입봉이라고 이제 데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데뷔를 하게 된다면 꼭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해서 이제 기획된 영화고요. 이 영화로서 크게 돈을 벌거나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이 영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꼭 행복이란 이 단어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약간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시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개봉도 2년 전이고 또 이걸 만든 시점은 또 그보다 또 좀 전이라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고, 또 김환희 배우님도 좀 과거로 돌아가서 되게 어릴 때 또 이 영화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로 이제 감독님과 만나게 된 게 19살 한 12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19살에 저는 이제 20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로서의 많은 고민 같은 것들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기를 관객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배우로서의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나리오를 받게 돼서 읽게 되었는데, 수미의 나이대가 저랑 굉장히 또래예요. 근데 이 수미가 살아간 이 삶이 많이 고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사실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지 못했던 이런 힘든 삶을 내가
이 캐릭터로서 연기를 하는 게 내가 과연 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 제가 여기서 제대로 이 인물에 대해서 연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요. 감독님이랑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고민도 하면서 제가 이 캐릭터로 인해서 이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누군가한테 좀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가 수미처럼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은 참 이런 캐릭터를 만나는 게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고,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지만 뭐 우울하거나 뭐 슬픔만을 갖지 않고 밝고 되게 환한 마음으로 이 영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혹시 가보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나름 죽음에 대한 감독님의 철학이 그렇게 얕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본을 감독님도 쓰셨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제가 직접 경험도 했었고요. 저희 이제 이모님, 저를 키워 주신 이모님이 계신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제 부모님이 이제 바쁠 때 이제 이모님 손에 전화 왔는데, 그 이모님이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쯤에, 거의 끝날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호스피스에서 이제 잠깐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되게 매우 힘든 공간이었어요.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되게 매우 힘든 공간이었는데, 그쵸, 네, 매우 힘든 공간이었고 그거를 경험을 했었고, 또 우리 그 이모님, 이제 남편이죠, 이모님께서도 또 돌아가셨어요. 또 이제 힘드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호스피스 생활을 하셨었고, 근데 또 그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랑 그 이모님 돌아가셨을 때랑은 또 전혀 또 다른 곳이었고, 근데 이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이제 제가 경험도 해봤지만, 또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이제 보고 많이 공부도 했었는데요. 이게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또 이제 나이 드신 또 어르신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수재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또 아시는 분도 아시고 계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라는 공간 자체를 되게 이제 죽으러 가는 곳이다, 곧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곳이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거의 이제 곡소리 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공간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런 공간이 아니게 됐거든요. 지금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이제 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죽음을 꼭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지금 나오는 순위, 그 청소년 친구들, 또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소년 OECD 가입국 중에 아마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고, 노인 자살률도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누군가 이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이유할 수 있는 참 어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어른이라는 뜻도 좀 되게 좀 묘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 놓이는 친구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자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옆에서 뭔가 좀 이야기 들어주고 힘든 거 공감해주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였는데, 저희 영화가 좀 그분들을 위해 좀 조금이나마 참 어른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 보시면 사실 감독님 지금 말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한희 배우님도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뭐 이거는 스포일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이렇게 막 이 정보를 알면 망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시작부터 이제 김한희 배우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 뭐또 그런 청소년으로 나오고 또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캐릭터 수미라는 캐릭터를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수미라는 친구는 제가 다가가기에 조금 힘든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수미랑 저랑은 닮은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아예 다른 삶을 살아왔고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본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초반에 수미의 서사가 조금 나오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야기가 이 친구가 과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전사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미라는 친구는 스포일러가 될까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영화 내에서 수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제 10년 년이라는 시간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게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아왔던 10몇 년간에 겪었던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친구가 행복해지는 순간까지 잘 관객분들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가 갑자기 막 행복해져가지고 나 이제 다 지금까지 10년 년 살았던 이 상처들을 다 없애고 나 정말 삶에 대해서 모든 방법들을 깨달았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교훈을 얻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삶의 자세를 얻으면서 이 친구가 살아가는 이 짧은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의 이 생활을 좀 더 관객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이 수미라는 친구가 성장하는 단계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감정을 전달하려고 대본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 김한희 배우 연기한 수미가 어떤 이 호스피스 병원의 관찰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관객들한테 호스피스 병원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보게 해주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뭐 소리를 내셔도 좋아요. 네, 지금 한번 저쪽에 계속 네, 맞습니다. 들고 계신 거고요. 아니요, 마이크가 가니까요. 마이크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김한희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순재 배우님 하면 우리나라의 배우님이시잖아요. 그분과 연기 케미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순재 배우님의 현장에서의 그 순함, 그 샘 모습은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정말 제가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정말 많은 연륜과 그리고 그 깊은 연기력을 가지고 계신 배우분이시잖아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연기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배우로서 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지신 이 선배님께서 저의 연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사실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리딩 때 이순재 선생님을 처음 보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첫 리딩이 끝나고. 저는 근데 그 말이 너 지금 연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 가는 길에 울면서 안녕하세요 대본을 막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보니 나도 이제 수미 역할을 맡은 환희 배우도 잘하지만 다른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너도 여기서 뒤지지 않으려면 잘해야겠다 라는 뜻의 저의 경로 차원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좀 받아서 열심히 연기하기도 했고 같이 촬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한테 티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유손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이 수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과 유손 선배님께서 저한테 연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순재 환희 배우가 이제 가고 나서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따로 이제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환희 저 친구 연기 잘한다. 어디서 저런 책 같은 데를 될 거 아니야. 너 연기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을 네, 환희 배우한테 전달해줬거든요. 네, 환희 배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말씀하자 하고. 네, 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연기 굉장히 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네,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고 선생님이 또한 뭐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이제 거의 90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대본을 너무 잘 외우시고 NG도 거의 안 내시고 그 욕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기를 잘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나이에 연기를 잘할 수는 없고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연기, 평범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할까봐 난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대본도 외워오시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또 일찍 오시고 하시는 분도 이순재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끼리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저도 이순재 선생님 연기 그렇게 막 출연 분량이 아주 많지 않으신데도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렇게 콕콕 찌른달까? 정말 너무 연기 너무 잘하시고 감동적이십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하시겠다. 왜 말씀하시죠? 마이크 갖다 주시죠. 마이크 갖다 주시죠. 오늘 저 뜻밖의 우리 저 한경남도 작년에 조용신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젊으신 우리 영화인 두 분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 분 사실 성함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약간 좀 이게 좀 수준 낮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 다 알고 있는 큰 배우라고 하는 국민 배우로 알고 있는데 저 훌륭한 배우를 어떻게 섭외하는 과정도 좀 궁금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저 큰 배우 대배우님 개런티를 얼마를 주셨길래 섭외가 가능했는지. 예. 그다음에 우리 김환희 배우님 저 프로필을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확대를 해보니까 곡성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신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신의 배우님이시긴 하지만 역시 저분은 개런티를 얼마나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 참 감독님이 좀 신선한 그런 예술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이해가 됐는데 이 분명히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상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흥행이 되어야 영화 크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작을 어떤 분이 맡아주셨는지 참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약간 그 뒷얘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굳이 그런 것까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크게 흥행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순재 선생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사 그 대표님께서 선생님 촬영한 현장을 매번 가셔가지고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그 대본도 드리고 한 번만 읽어봐 달라. 이제 그 제작사 대표님이 또 이순 선생님이랑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쪽 그 선생님이랑 일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PD로서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 어떠시나 이제 우중을 물으면서 현장을 매번 찾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제 저희도 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선생님 그 계시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미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 대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이 내용 너무 좋고 이게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을 하니 돈은 뭐 어느 정도만 뭐 받고 할 수도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그 저희 그 제작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영화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나 이거 돈 거의 안 받고 촬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도 제가 이제 그 금액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 대표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이 아마 어떻게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받는 개런티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환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환희 배우님 아시나요? 모르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돈 관리를 어머니께서 해주고 저 이제 19살, 20살일 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환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받는 개런티보다 거의 뭐 비슷하게 거의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받고 오셨고요.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성이 띄는 뭐 그런 영화는 또 아니었어요. 이게 또 이제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 50억, 60억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영화였는데 저희는 뭐 10억 미만으로 이제 제작을 했어야 됐고 그만큼 또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됐고 배우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든 영화였기 때문에 이 배우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데뷔를 하려고 했는지 뭐 하늘에 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배우분들이 아마 그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다 10분의 1 이상 저렴하게 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다 오신 분들이었고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배우분들이 다 유명하신 배우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아마 이 영화에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느낌 하나로 멈추셔가지고 되게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 확실한 건 돈으로 그 섭외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를 사실 좀 뛰어다녔던 그 제작자 분이 이제 궁금하신다고 하시면 좀 일어나주시면 하는데 저분이 이제 뛰어다니셔서 아니 근데 제작자님이나 감독님이나 대단한 게 뭐 이순재 선생님도 있지만 뭐 유선, 뭐 송재림, 박현숙, 이윤지, 뭐 오동민, 이정원 배우까지 심지어 잠깐 또 출연하시는데 이 섭외력이 정말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거의 다 아는 얼굴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섭외는 다 팀 제작자님이 하신 건가요? 네, 거의 뭐 많은 관여를 해주셨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또 원하는 배우분들을 얘기를 하면 제일 큰 거는 저는 원하지만 배우분들이 또 이제 원해서 오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다 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런티가 다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이 이제 그 제작사 대표님이시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저쪽 남자분이요. 네, 다시 한번 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까 저예산으로 10억 가지고 이런 대배우님도 오셔갖고 촬영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화면 다들 진심으로 참여했다 싶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영화 감독하신 그런 데뷔 영화신데 너무 감동적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신, 그리고 참여하신 영화도 보면 전부 감동적인 그런 휴머니즘한 쪽인데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장르, 다른 장르 쪽이나 좀 그쪽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휴머니즘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런 감독님의 앞으로 그런 계획이신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한희 배우님한테도 저는 좀 안녕하세요 영화 오늘 이런 시사회도 있고 토크도 하지만은 옛날에 저 곡성 찍으실 때 보면은 아마 14살이신가 그러셨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쯤 되셨을 텐데 그때 팩트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 찍을 때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곡성도 너무 임팩트가 강했거든요. 아역도 있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더 촬영할 때 힘들은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외람되지만 하나 멘트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웃으시는데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그 목소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저는 워낙에 이제 휴머를 좋아하긴 하고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또 그쪽 영화를 보고도 많이 자라왔었는데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장르 영화를 너무나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첫 영화는 제가 할 수 있는 영화가 이제 이쪽 휴먼 쪽 이야기여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제작 쪽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고 다음 작품은 아마 또 다른 장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는 휴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곡성과 안녕하세요라는 작품 둘 중에 이제 무엇이 더 힘들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의 힘듦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곡성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역할이었기 때문에 몸이 사실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땐 13살이라는 나이로 좀 몸 안무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들었다면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작품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좀 더 수미에 대해서 캐릭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다루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19살에서 이제 20살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곡성에서의 13살의 이 어린아이 효진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강렬한 이런 연기가 아니라 이런 휴머니즘적인 이런 연기도 난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좀 귀여운 연기들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힘듦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청희 씨 이게 영화 안녕하세요. 이 상영 전에 제가 여기서 곡성의 다른 명대사를 외치는 게 뭔가 영화의 몰입도를 조금 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말고 무엇이 주건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이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영화를 봐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영화를 만든 지 그다음 개봉한 지도 나한테 안녕하세요는 어떤 영화다라고 김한희 배우님부터 정의를 해주신다. 영화 안녕하세요는 인간 김환희를 성장시킨 영화다. 수미가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의 수미랑 영화 끝의 수미랑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호스피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성장을 한 캐릭터인데
저도 이 영화를 찍고 그리고 이게 개봉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찾아주시고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를 2005년부터 상업 영화 현장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전에 뭐 독립영화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데뷔를 한 영화 안녕하세요거든요. 이 안녕하세요 데뷔를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안녕하세요 영화는 제 2의 제 영화 인생을 지금 살게끔 하는 영화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본격까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지금 준비된 그 손수가 좀 남아가지고 정말 갖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손 드시면 네.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네. 지금 들고 계세요. 아마 근데 이거 다 못 받으실 거고요. 네. 저 자리복이다 이거는. 네, 이상으로 저희는 무대로 내려가고 영화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